바셀린만 단독으로 사용해도 어느 정도 보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오늘은 수년간의 임상 경험에서 얻은 특별한 노하우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일반적인 방법보다 3배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셀린과 다른 스킨케어 제품들을 조합하는 방법, 특히 피부의 보습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4가지 완벽한 조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바셀린이 자칫하면 피부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들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바로 보습 에센스와 바셀린의 조합입니다. 이는 피부 관리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알아두어야 할 노하우라고 확신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히알루론산이 함유된 다양한 에센스를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히알루론산은 자기 분자량의 1.000배에 달하는 수분을 끌어당길 수 있는 뛰어난 보습 성분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효과를 확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에센스를 바른 후 공기 중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피부에 흡수된 수분이 다시 외부로 증발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68세의 지윤 씨였습니다. 그녀는 몇 달간 고급 히알루론산 에센스를 사용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상담 후 저는 매우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먼저 에센스를 피부에 바르고 약 35분간 흡수되도록 기다립니다. 이후 쌀알 크기만큼의 바셀린을 덜어 에센스를 바른 부위에 얇게 펴 발라줍니다. 이 방법을 한 달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 박 씨의 피부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재진 씨 그녀는 기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같은 에센스를 썼는데도 이제는 피부에서 뚜렷한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바셀린이 수분을 잠가주는 막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히알루론산이 흡수한 수분을 피부 속에 가두고 외부로 증발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조합 방법이 특히 한국의 겨울철, 즉 공기 중 습도가 낮아지는 시기나 난방이 지속적으로 가동되는 실내 환경에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이 시기는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바셀린의 보호막이 피부에 뚜렷한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 조합, 달팽이 크림과 바셀린. 아마 많은 분들이 달팽이 추출물이 함유된 제품을 들어보거나 사용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성분은 피부 재생, 손상 진정 및 탄력 개선 효과로 인해 한국 화장품 업계에서 매우 인기가 많은 원료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사람들은 처음처럼 뚜렷한 효과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특별한 크림의 효과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작은 팁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의 존경하는 동료 석진 박사님, 현재 81세, 은 여전히 매끄럽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계신데 그 비결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달팽이 크림을 바른 후 소량의 바셀린을 피부에 얇게 덮어 보호막처럼 씌워주는 것입니다. 이 보호막 덕분에 달팽이 크림 속의 유효 성분들이 피부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되어 재생작용이 연장되고 주름의 깊이까지 눈에 띄게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조합, 미백 에센스와 바셀린. 이 조합은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은 제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미백 에센스는 기미와 잡티를 완화하고 피부톤을 개선하여 보다 고르고 환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유효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효과는 사용 후 올바르게 수분을 잠가주는 방법을 안다면 훨씬 더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미백 에센스를 먼저 바르고 약 5분간 흡수되도록 기다립니다. 그 후 방금 케어한 피부 전체에 바셀린을 얇게 덮어줍니다. 제 아내는 이 방법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약 3개월이 지나자 오래된 광대뼈 위에 기미가 눈에 띄게 옅어졌고 피부톤도 한층 밝고 생기 있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오늘 밤 편안한 마음으로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피부를 돌보는 이 시간을 하나의 힐링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3달 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더 밝고 고른 피부톤이 여러분의 꾸준함에 대한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조합, 레티놀과 바셀린. 제가 만난 기억에 남는 사례 중 하나는 올해 74세 이신 최영숙 씨입니다. 어느 날 재진 씨, 그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티놀 크림을 바를 때마다 따갑고 붉은 부위가 오래 남아요. 레티놀은 피부과 분야에서 매우 높이 평가받는 성분으로 세포 재생과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결을 개선하고 주름을 줄이며 미백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레티놀의 단점은 자극을 유발하기 쉬워
특히 얇은 피부나 노년층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최 씨에게 이렇게 조언드렸습니다. 평소처럼 레티놀 크림을 바르시고 20에서 30분 정도 피부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기다리세요. 그 다음 쌀알 크기 정도의 바셀린을 덜어 레티놀을 바른 부위에 얇게 펴 발라주세요. 아주 얇은 막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최 씨는 더 이상 자극이나 홍조를 느끼지 않게 되었고 칙칙했던 피부톤과 잔주름도 몇 주 만에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레티놀을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레티놀은 반드시 밤에만 사용하세요. 낮에 사용할 경우 자외선의 영향으로 레티놀이 효과를 잃을 뿐 아니라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한국처럼 여름 햇볕이 강한 지역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저는 지성 피부이거나 여드름이 나기 쉬운 분들을 위해 특히 건조하고 습도가 낮은 날씨와 환경에서 중요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평생 지성 피부로 살아왔습니다. 현재 80세가 넘었지만 이마와 코 부위는 여전히 자주 번들거립니다. 따라서 제가 공유하는 내용은 단순한 전문 지식뿐 아니라 오랜 세월의 실제 경험에 기반한 것입니다. 첫째, 지성 피부의 경우 얼굴 전체에 바세린을 절대 바르지 말아야 합니다. 제 예전 환자였던 태용 씨는 이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지성 피부였지만 얼굴 전체에 바세린을 발랐습니다. 그 결과 여드름 상태가 훨씬 심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지성 피부는 원래 피지 분비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바세린까지 더해지면 모공이 막히고 여드름이나 피부염이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정 씨와 같은 분들은 바세린이 꼭 필요할 경우 매우 소량만 건조해지기 쉬운 부위에 바르고 T존, 이마, 코, 턱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그 대신 피부가 더 건조해지기 쉬운 U존, 양볼, 눈가, 입 주위에 얇게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침을 따른 후 정 씨의 피부 상태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둘째, 여드름이 나 있는 부위에 바세린을 직접 바르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75세에 대한 씨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녀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턱 부위에 자주 여드름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피부를 진정시키기 위해 여드름 부위에 바세린을 직접 발랐지만 오히려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드름은 모공이 막히면서 생기는데 바세린을 여드름 부위에 직접 바르면 그 상태가 더 심해진다고요. 대신 여드름 주위의 건조한 부위에만 바세린을 바르고 여드름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결과 그녀는 건조한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면서도 여드름이 퍼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손녀도 현재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여드름이 잘 생기는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손녀에게 바세린을 밤에만 극히 소량만 사용하고 여드름이 없는 부위에만 바르도록 지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따뜻한 물과 순한 클렌저로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몇 주가 지나자 그녀의 피부는 덜 거칠어지고 여드름 상태도 뚜렷이 개선되었습니다. 셋째, 바세린과의 특별한 조합 방법을 하나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후 8시 40분쯤 저는 오랫동안 건조한 피부와 여드름으로 고생해온 노년의 환자 김연자 씨와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단하지만 효과가 뚜렷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완두콩 크기만큼의 소량 바세린을 덜어내고 여기에 티트리 오일 1에서 2방울을 떨어뜨려 잘 섞은 후 문제 부위에 부드럽게 발라줍니다. 티트리 오일은 자연 항균 성분을 가지고 있어 여드름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바세린은 피부를 깊이 보습해 수분 손실을 방지해줍니다. 꾸준히 이 방법을 적용한 결과 김 씨는 피부의 거칠음이 사라지고 여드름도 현저히 줄어든 것을 체감했습니다. 넷째, 바세린과 연고의 병행 사용도 고려해볼 만한 해결책입니다. 저의 의학 동료 박승호 박사는 겨울철에 심각한 피부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작은 팁을 하나 알려주었습니다. 피부 손상이나 자극을 치료하기 위해 연고를 사용할 때 단독으로 바르면 약이 쉽게 증발하거나 옷에 닦여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고를 바른 후 그 위에 얇게 바세린을 덧바르면 약이 피부에 더 오래 남아 치료 효과가 향상됩니다. 이 방법을 적용한 후 박 박사는 매우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박사님, 같은 약인데도 효과가 완전히 다르네요. 다섯째,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의 경우 사용 전 패치 테스트가 꼭 필요합니다. 얼마 전 83세의 고령 환자 최순자 할머니는 바세린을 처음 사용한 후 피부가 붉게 반응하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바세린에 대한 알레르기는 드물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새로운 피부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소량을 바르고 약 동안 반응을 관찰하라고요. 자극 증상이 없다면 그때 얼굴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안전성을 높이고 예상치 못한 피부 반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바세린을 너무 많이 바르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는 흔한 실수이며 저 역시 초보 시절 얼굴에 두껍게 바세린을 바르고 불쾌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피부가 번들거리고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바세린은 많이 쓴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비결은 아주 얇고 고르게 바르는 데 있습니다. 쌀알 크기 정도의 소량만 사용하여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펴 바르는 것만으로도 이상적인 보습막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세린은 저녁 시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는 공기와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바세린이 먼지를 쉽게 흡착시켜 피부를 답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칙들을 기억하고 정확히 실천하신다면 바세린은 피부 관리에 있어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 사용하면 이 제품은 원치 않는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신중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오후 11시 10분경 여러분, 진심으로 강조하고 싶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얼굴 피부에 모든 관심을 쏟지만 실제로 나이를 가장 먼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부위는 오히려 관심이 적은 곳들입니다. 그 부위는 바로 손, 목, 귀 뒤, 팔꿈치, 무릎의 피부입니다. 따라서 얼굴 피부를 세심히 관리하셨다면 이 부위들에도 조금의 애정과 시간을 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외모 전체가 조화롭고 젊고 생기 있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왜 목, 손, 귀 뒤 같은 부위의 피부가 다른 부위보다 더 빨리 노화될까요? 사실 그 답은 매우 단순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위의 피부는 얼굴보다 더 얇고 수분이 쉽게 증발하며 특히 햇빛에 오랜 시간 직접 노출되기 쉽습니다. 제 아내 서은자 여사는 젊었을 때부터 얼굴뿐만 아니라 목과 손 피부도 꼼꼼히 관리해왔습니다. 이는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드리는 조언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현재 84세가 된 지금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그녀가 70대 초반으로 보인다고 놀랍니다. 이제 바세린을 사용하여 잠재적인 노화 부위 중 첫 번째인 목 피부를 관리하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경자라는 이름의 환자를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매우 인상적인 말을 전하며 진료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당시 그녀는 약 68세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원장님, 제 목이 이렇게 쭈글쭈글해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젊었을 때부터 목 피부를 관리하라고 말해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실제로 목 부위의 피부는 얼굴보다 얇고 피지선이 적어 스스로 보습을 유지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게다가 우리는 하루에도 수차례 고개를 숙이고 들고 돌리기 때문에 주름과 깊은 홈이 빠르게 생기기 쉽습니다. 저는 이경자 씨에게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저녁에 평소 사용하던 세럼이나 넥크림을 바른 후 쌀알 크기만큼의 바세린을 소량 덜어 얇게 목에 발라주세요. 이때 바를 때는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움직여야 피부 근육을 지탱해주고 처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약 한 달 후 그녀는 다시 진료를 받으러 왔고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목에 깊은 주름이 눈에 띄게 옅어졌고 그녀는 자신감을 되찾는 것 같다고 마치 뜻밖의 선물을 받은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노화가 잘 나타나는 부위이자 자주 간과되는 부위는 바로 손입니다. 제가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제 오랜 환자 중 한 분이신 정순자 씨가 진료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당시 그녀는 막 80세가 되었고 결혼 60주년 기념일을 맞아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다소 쑥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는 말했습니다. 한 원장님, 조금 개인적인 부탁이 있는데요. 다음 달 손녀가 결혼식을 해요. 가족 사진을 예쁘게 남기고 싶은데 제 손이 너무 늙어 보여서 사진에 담기 부끄러워요. 손을 좀 더 젊어 보이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걱정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손은 주름, 기미, 거칠음 등 시간의 흔적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특별하면서도 놀라운 효과를 지닌 간단한 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정 여사님,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핸드크림을 듬뿍 손에 바르세요. 그 위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덧바르고 면장갑을 끼고 주무세요. 매일 밤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불과 일주일 후 그녀는 매우 들뜬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원장님, 정말 놀라워요. 손이 부드럽고 훨씬 밝아졌어요. 거칠었던 느낌도 사라졌고요. 이젠 손녀와 사진 찍는 것도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이 방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아끼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시길 진심으로 권합니다.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정말 인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더욱 높이고 싶다면 하나의 작은 팁을 더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2번 바세린 핸드 마스크를 해보세요. 바세린을 손에 듬뿍 바르고 면장갑을 착용한 후 약 30분간 휴식을 취하세요. 이 방법은 깊은 보습을 도와주고 주름을 완화해주며 시간이 지나면 손이 최소 15년은 젊어 보이게 됩니다. 세 번째, 잠재적인 노화 부위 팔꿈치와 무릎. 제가 진료를 하면서 느낀 점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팔꿈치와 무릎 피부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여름이 되어 반팔이나 반바지를 입을 때쯤에서야 깨닫고 민망함을 느끼게 되죠. 팔꿈치와 무릎은 우리가 스킨케어를 할 때 자주 놓치는 부위이지만 마찰을 많이 받고 각질이 쉽게 생기며 시간이 지나면 색소 침착이 되기 쉬운 부위입니다. 하지만 이 두 부위를 잘 관리하면 전체적인 인상이 훨씬 더 젊고 단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샤워 후 피부가 아직 약간 촉촉할 때 바세린을 팔꿈치와 무릎에 발라주세요. 특히 밤에는 평소보다 두껍게 발라주고 잠자리에 들면 다음날 아침 피부가 확연히 부드러워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잠재적인 노화 부위 귀 뒤와 목덜미. 이 부위는 피부 관리를 아주 꼼꼼히 하는 사람들조차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귀 뒤와 목덜미 피부는 얇고 쉽게 건조해지며 외부 자극으로부터도 보호받기 어려운 곳입니다. 오랜 시간 방치하면 주름, 처짐 같은 노화 현상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저는 지금도 한 결혼식 피로연 후 딸아이가 제게 조용히 말했던 그날 오후를 잊지 못합니다. 아빠, 저 아줌마 귓불이 너무 처졌어. 얼굴 전체가 확 늙어 보이더라고요. 그 말은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귀 뒤와 귓불 피부는 작지만 얼굴의 나이 인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관리 방법은 역시 아주 간단합니다. 세럼이나 크림, 안티에이징 제품을 얼굴에 바를 때 귀와 귓불까지 가볍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밤에는 바세린을 조금 더 발라주시면 탄력을 유지하고 처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이 조언을 실천해 보셨고 짧은 시간 내에 귀 주변 피부가 한층 탄탄해졌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의 인상도 더욱 균형 잡히고 젊어졌다는 피드백을 많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잠재적인 노화 부위 입술과 입 주변. 조기 노화가 잘 나타나는 부위 중 하나가 바로 입술과 입 주변입니다. 이 부위는 하루 종일 수천 번이 작은 움직임, 말하기, 식사, 표정 등으로 끊임없이 사용되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기 쉬운 곳입니다. 제 오랜 환자 중 한 분인 유순희 여사님은 80세이시던 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한 원장님, 요즘 입술이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입 주변 주름이 너무 신경 쓰여요. 얼굴 관리는 열심히 하는데 이 부위는 정말 방법을 모르겠어요. 저는 여사님께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 입술과 입 주변에 바세린을 넉넉히 발라주세요. 잠자는 동안 바세린이 수분을 가두는 보호막 역할을 하며 영양 성분이 피부 깊숙이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이로 인해 탄력이 개선되고 주름이 완화됩니다. 한 달 후 다시 내원하셨을 때 유 여사님은 기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젠 웃을 때 주름이 깊게 파이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마지막, 잠재적인 노화 부위 눈가. 이 부위는 얼굴에서 가장 얇고 가장 민감하며 나이를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는 곳입니다. 제 아내가 자주 하던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말을 잊지 않습니다. 여보, 사람의 진짜 나이는 눈에서 제일 잘 보여요. 이 말은 사실입니다. 눈 아래 주름, 눈꺼풀 처짐, 깊은 눈물 고랑 등은 얼굴의 다른 부위가 아무리 잘 관리되어도 피곤하고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듭니다. 저는 제 아내와 많은 환자분들께 눈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이크림을 평소대로 바른 후 바세린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얇게 한 겹 더 발라주세요. 중요한 주의사항, 소량만 사용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다음날 아침 눈가가 부을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덕분에 지금 80세가 넘은 제 아내도 눈가 피부는 여전히 탄력이 있고 자연스럽게 빛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께 공유한 모든 피부관리법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꾸준함입니다. 얼마 전 제 오랜 환자이자 서울 강남구 피부과의 충실한 내원자인 76세 이혜자 여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원장님,
처음엔 솔직히 별다른 변화를 못 느꼈어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지더라고요. 지금은 매일 밤 바세린을 바르는 게 제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루틴이 됐어요. 저는 여러분께도 오늘부터 시작하시라고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피부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를 직접 느끼게 되실 겁니다. 혹시 아직 망설여지신다면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테스트 하나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부터 한 손에만 바세린을 발라보세요. 한 달 후 양손을 비교해 보시면 분명한 차이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얼굴, 목, 손, 팔꿈치와 같은 부위의 피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제가 앞서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부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신다면 피부가 개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성 피부이거나 여드름이 잘 생기는 분들은 다음 부분을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바셀린을 사용할 경우 피부에 원치 않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는 자주 듣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박 원장님, 제 피부가 지성인데 바셀린을 써도 괜찮을까요? 이 질문을 처음 하신 분은 몇 년 전, 당시 만 75세였던 강순미 여사님이었습니다. 저는 여사님의 피부를 꼼꼼히 진료한 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강 여사님, 나이는 변해도 피부 타입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사님처럼 지성 피부를 가지신 분은 바셀린 사용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셀린은 피부 관리에서 매우 가치 있는 성분이지만 모든 피부 타입에 항상 잘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 적절한 양,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비법을 집대성하여 바셀린을 활용한 이상적인 저녁 피부관리 루틴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부를 젊고 생기 있게 유지하는 열쇠이며 경우에 따라 10년은 더 젊어 보일 수도 있게 해줍니다. 저는 몇 년 전 처음 진료실을 방문하신 연세 지긋하신 환자 유혜자 여사님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정 원장님, 제가 벌써 78살인데 이제 와서 피부 관리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그때 저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존경하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해드렸습니다. 사람이 포기하는 순간, 그때가 바로 진짜 늙는 순간입니다. 오늘 시작하면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제 스승님께서는 평생을 아침 운동과 꾸준한 피부 관리를 실천하셨고 92세가 넘은 나이에도 그 습관을 이어가셨습니다. 건강한 피부와 맑은 정신을 지니신 스승님의 모습을 보며 저는 습관과 인내의 힘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약 24시간, 유 여사님은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바셀린을 활용한 피부관리 루틴을 시도해보셨고 불과 6개월 만에 특히 손과 목 부위의 피부가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그 후 유 여사님은 저에게 감격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정 원장님, 제 손을 보고 손주가 요즘 더 부드러워졌다고 칭찬해줬어요. 조금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작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피부 관리는 어떤 나이에서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내일은 이미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달 후에는 피부에 뚜렷한 변화가 생기고 1년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피부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제 아내 서은자 여사님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젊고 예뻐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하고 품위 있게 나이 들기 위해 피부를 관리하는 거예요. 건강한 피부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첫 번째 방어막입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바셀린 저녁 사용 루틴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중요한 비법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단계를 빠뜨리면 앞서 소개한 모든 방법의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실행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1. 먼저 저녁에는 따뜻한 물로 얼굴을 부드럽게 세안하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둘째, 부드러운 수건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물기를 제거하세요. 피부가 약간 촉촉한 상태면 충분합니다. 피부에 자연스러운 수분이 남아있을 때 스킨케어 제품이 더 잘 흡수됩니다. 3. 셋째, 현재 사용 중인 세럼이나 에센스를 발라주세요. 없다면 바셀린을 바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4. 넷째, 약 12분 정도 기다려 제품이 완전히 흡수되도록 합니다. 약 25시간 48분, 이 시간 동안은 깊게 숨쉬며 편안히 휴식하세요. 5. 다섯째, 쌀알만큼의 적은 양의 바셀린을 손끝으로 데운 후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펴 발라주세요. 주름이 많은 부위에는 더 집중해서 발라주세요. 6.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칫 소홀히 하기 쉬우나 매우 중요한 부위들을 꼭 함께 관리해 주세요. 목, 손, 팔꿈치, 귀 뒤쪽, 입 주변, 눈가 등 모든 부위가 충분한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매일 저녁 단 몇 분만이라도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보세요. 그것이야말로 건강하고 평안하며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께 공유해드린 내용은 제가 50년간 의사로서 쌓아온 바셀린에 관한 모든 경험과 교훈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실천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약 26시간 36분. 그리고 그 작은 습관이 10년 후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만약 모든 단계를 한 번에 적용하기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오늘은 간단한 한 단계만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손에만 바셀린을 바르는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출발점이 피부를 더욱 밝고 생기 있게 만들고 자신감을 높이며 삶의 질도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부, 건강, 그리고 삶이 점점 더 빛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오늘부터 바셀린으로 피부 관리 여정을 시작하시어 더 건강하고 밝은 내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